그러면 이 훌륭한 선수 시절을 이제 뭐 마감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떠나서 이제 지도자로서 가는데 이 선수 이배영과 지도자 감독으로서의 이배영 이 두 사람 그 사이에서 가장 크게 느껴지는 뭐 차이점에 가장 큰 게 있다면 선수 때는 저 혼자 움직이면 되거든요. 저 혼자 판단하고 그러니까 모든 권한이 저한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지도자라고 보니까 결국은 권한은 나한테 있는데 행동은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더 어려운 거지. 네,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사람 마음도 움직여야 되고 몸까지 같이 움직이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인 거잖아요. 지도자를 하면서 좋아진 게 표현력이 좀 많이 다양해졌어요. 이거를 전달할 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3살 먹은 이제 말 배우기 시작한 애한테 전문 용어를 써가면서 뭐 스네치가 어쩌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치. 어른이 아이한테 뭔가를 설명하듯이 표현을 해주는 방법들을 자꾸 고안해내죠. 그게 가장 힘들더라고요. 지도자가 되고 나서 평소 때 갖고 있던 생각하고 좀 달랐던 점이랄까? 아니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지도자는 단순히 동작만 지도를 하고 막 이런 환경일 줄 알았는데 지내고 보니까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게 얼마나 선수한테 중요한지를 새삼 깨달았죠. 그러니까 지도자의 자질도 중요하지만 지도자가 인성이나 또는 그런 지식이나 이런 걸 갖추고 있지 않으면 모든 훈련 환경들이 선수들은 다 나빠져요. 만약에 여기 훈련 지원 시설이 개선됐으면 좋겠는데 지도자가 관계가 안 좋고 뭐 하면은 누가 지원을 해주지도 않고 개선이 안 되니까 사실 제일 작은 판이지만 제일 큰 판이거든요. 세상에서는 스포츠 종목 중에 역도 중에 1개 종목 구청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작은 단위인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갖추고 이 구성원의 이 리더를 맡고 있는 것 자체는 부담이면서 가장 열심히 해야 되는 거라서 저는 지도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종로구청 여자팀 감독인데 네.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인데 코로나 때문에 네. 지금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데 트레이닝하는 어떤 그런 게 좀 바뀌었는지 어떻게 훈련하고 있어요? 그 역도 같은 경우는 솔직히 개인 종목이고 무대 그 훈련장 자체가 개개인이 쓰는 환경이기 때문에 훈련 환경에서는 크게 많은 변동은 많이 있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코로나로 훈련을 많이 못하는 상황 그 기간 동안 맨몸으로라도 움직이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그 개인적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건 막대 가지고라도 좀 해라 라고 했던 적은 있어요. 우리 이배영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한역도연맹에 네. 이번에 또 상임이사 그죠? 네. 또 취임했으면 축하합니다. 아이, 근데 감사합니다. 또 맡은 분야가 엘리트도 있지만은 지금 생활체육 쪽에 생활역도 네네. 이런 쪽에 일을 한다고 지금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일반인이 네. 역도를 좀 배우고 또 이렇게 생활체육으로서 역도 어떻게 접근을 사실 그 일반인들이 역도를 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은 맞아요. 훈련장 시설도 그렇고 오픈되어 있는 그 개별 시설들도 별로 없고 그래서 보통 하게 되면은 그냥 헬스장에서 바벨 정도 만져보는 정도 아니면은 크로스핏장에서 조금씩 배워보는 정도가 거의 대부분인데 이번에 생활체육 이사를 맡았기 때문에 이걸 저변 확대를 위해서 애써야 되는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은 목표가 있거나 아니면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만이 그걸 찾게 되거든요. 그렇죠. 환경이 안 되면 목표라도 심어줘야 돼요. 뭐 저런 것도 있어 라고 한 번씩 노출이 좀 돼야 되는데 그 노출되는 기회가 동호인 대회가 역도가 있거든요. 근데 몰라서 출전 못하는 사람이 많고 진짜. 거리가 멀어서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동호인 대회 같은 경우는 거의 친목 친선 그다음에 자아도취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건데 그 먼 데까지 오기가 제가 이제 요즘 코로나 시대 때문에 언택트 시대가 됐잖아요. 그리고 온라인 회의 시스템도 많아졌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대회 자체를 내가 하는 훈련장 인근에서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온라인 대회를 한번 열어보는 게 어떨까. 그거 괜찮네. 네, 그래가지고 시도를 좀 지금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네. 대신 이제 공정성을 위해서는 각 지역 되겠다. 연맹이 있으니까 그 연맹의 심판 자격을 가지신 분한테 이 기구의 무게가 정확한지 뭐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갖추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그러면 많은 사람이
오히려 한 장소에서 모여서 하는 것도 있지만 네, 네. 자기가 했던 장소에서 대회를 치르면서 그쵸. 더 많은 생활체육 역도인들이 그렇죠. 많이 참여할 수 있겠네요. 그 지도자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이배용 감독께서는 그 스포츠 행정에 대한 공부를 또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스포츠 행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된 뭐 계기가 있는지. 사실 그 계기라기보다는요, 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포츠가 사회적으로 이 대한민국이 성장하는 단계에서는 좀 많은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로를 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스포츠 관련 직종에 이 분야가 너무 국한돼 있어요, 한쪽으로. 그래가지고 스포츠인이 많이 배출됨에도 불구하고 다들 다른 직종을 택해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직업군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좀 생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있었으면 좋겠어가 아니고 뭔가 누군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만들어지겠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조금씩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는 관심을 좀 갖게 됐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뭐 한국체육지도자연맹이라는 것도 한번 이 단체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좀 바꿔나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국체육지도자연맹의 또 사무총장직을 네네. 맡고 있는데 한국체육지도자연맹에 대해 소개도 또 간단하게 더 해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지금 인터뷰를 해주신 분이 김지현 이사장님으로, 저희 연맹 이사장님으로 맡고 계신데, 이 한국체육지도자연맹은 그 대한체육회에서 조금 놓치는 일, 또 스포츠 복지, 스포츠 관련 직종을 좀 더 다양화시키게끔 하고, 스포츠인이 스포츠에 대해서 이해력이나 또는 그 기초 지식이 갖추고 있지 않으면 안 돼서 그런 교육적인 측면, 뭐 이런 부분까지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체육인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은 움직여가지고 그런 걸 좀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이 연맹 사업을 벌이려고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역도라는 종목 자체가 또 어떻게 보면 올림픽 때 아시안 게임 국제적인 대회에서만 훌륭한 선수가 나오면 관심을 보일 뿐이지 국민들로 하여금 사랑을 많이 이렇게 또 지속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거 좀 활성화할 수 있겠어요, 이거? 저는 그 역도의 활성화는요, 말 그대로 역도를 알아야 돼요. 역도 연맹 자체가 조금 더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역도가 가장 기초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기초 종목인지를 모르고 있는 게. 육상, 체조, 역도 이런 딱 기초 종목이잖아요. 근데 그 기초 종목 중에서도 모든 안면 근육 빼고는 전신 근육을 다 써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역도인들조차도 본인들이 어떤 근육을 쓰고 어떤 움직임을 가져야 몸으로는 아는데 표현이 안 돼요. 역도를 하게 되면 뭐가 좋은지를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자꾸 많아지게끔 연맹 자체에서도 그런 표현 방법에 좀 다양화도 좀 시켜야 될 것 같고.